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오늘은 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시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목이 잠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도 어제 좀 습하고 좀 더웠던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제습기랑 에어컨을 틀고 잠을 잤었는데, 그게 영향이 좀 있었는지 오늘따라 목이 좀 더 잠겨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요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약간 오늘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매일 하는 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매일 하는 게 음, 생각보다 어렵구나. 이게 점차 쌓일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던 이야기를 되게 여러 가지가 막 다 튀어나오죠. 다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소재거리가 많은 느낌이에요. 소재거리가 많은 느낌인데, 어, 요즘은 조금씩, 내가 이전에 했던 내용이랑 반복되지 않나? 어, 이거 맨날 내가 얘기하는 것 같다. 맨날 약간 이런 쪽의 시야와 접근 방법으로 가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 라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근데 요즘 느끼고 있는 게 그런 건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느끼는 게, 아, 이제, 그래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 반복되는, 내 안에 있는 반복되는 생각들이나 어떤 경향성,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보게 되고, 또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좀 보고, 생각하고, 또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이건 제 생각 주저리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거라서 좀 그런 생각,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마음이 분명히 녹화 버튼 누를 때는 좀 오늘 시작을 했었는데, 또 잠깐 이야기하는 걸로 좀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거 얘기할 뿐이고 나의 색채가 드러나는 어 이야기를 할 뿐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그런 사람인 거고, 반복되는 일상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분명히 비슷한 얘기를 하는 날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때로는 좀 이렇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소제목 같은 거, 내가 항상 영상 올릴 땐 제목에서 이거 다른 것과 겹치지 않나? 다른 어떻게 네이밍을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것도 귀찮으면은 따로 반복되거나 아니거나 그냥 그날의 느낌, 그날의 생각, 그날의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적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어제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었으면 뭐 한 달 뒤쯤에 또 아이스크림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당장 일주일이나 내일에도 뭐 아이스크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뭔가 정리가 된다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오늘 필사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생각보다 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의 필사서에서 어떤 특정한 느낌과 감정이 유지되다 보니까, 왜냐면, 뭐, 오늘, 뭐, 아침에 썼다, 점심에 썼다가 저녁에 써서 이렇게 세 개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쓰다 보니까, 그 감정 상태로 다른 내용에도 아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는 백범일지를 썼는데 이제 또 김구 선생님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뭐 나는 뭐 자주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만 된다면 나는 그곳에 빈천이어도 그뭐 독립되지 않은 나라의 부기보다 나는 그게 더 좋다. 막 이러면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다. 이거를 또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 제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좀 저는 너무 단정적이고 단호한 언어를 말투를 어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그냥 제 그냥 스타일인 거죠. 저라는 사람이 느끼기에 좀 그렇게 단정적인 어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때로는 해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최대한 좀 짧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강조와 단호한 어떤 스탠스는 오래 끌면 끌수록 좀 그 단호함과 임팩트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임팩트는 순간적으로 주고 끝나야지, 지속해서 가져가면 피로도만 높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나 저나.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단호한 말들이 오늘 좀 계속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백범일지도 좀 단호한 내용이었고, 또 다음에 쓴 게 이제 반야심경인데, 반야심경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얘기하다가 그렇다면 이제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 그 범주를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세계로 들어가라라는 어떤 이어지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생명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생상이다. 뭐 더 나아가면 있다 혹은 없다는 생각도 넘어서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존재 본질 세계로까지 인식 폭을 넓히면 그것이 우주적인 인식이고, 뭐 여기서는 나는 우주적인 존재가 되고 나 자신이 그만큼 커다란 존재가 된다라는 이런 어떤 말이 뜻하는 바가 있겠죠. 근데 그 뜻하는 바에서 저는 좀 약간 어?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음, 저는 되게 항상 스스로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좀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누구의 마음이나 내 마음조차도 충분히 알 수 없다. 좀 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배움의 자세로 조금 이렇게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성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은 또 이제 많은 것들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되게 또 자존감이 올라가는, 뭐 저는 뭐 항상 스스로 깎아내리고 낮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편이다. 조심성이 많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성이 많고, 하지만 항상 소심하거나 조심성이 있는 그런 입장은 또 아니고, 할 때는 또 하자는 주의긴 한데, 어쨌든 좀 이런 내가 뭐 그런 인식을 통해서 인식이 확장이 되면 존재의 본질을 그냥 이렇게까지 안 수 있다고 저는 그냥 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조금 약간은 투머치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존,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말씀은 뭐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을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표현에서 다가오는 느낌들을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게 조금 가끔은 너무 단정적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호함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그리고 이제 필사는 도끼다는 이전 같으면 오히려 필사는 도끼다가 더 단호한 편이었는데 반야심경보다, 오늘은 필사는 도끼다가 좀
마일드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석학이라고 하시네요. 행복 경제학자라고 하는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경제학 쪽으로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행복의 가성비라는 소재로 시작을 합니다. 뭐 모두가 소득에 올인하면 아무도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는데 뭐 건강에 힘쓰면 다 같이 행복해진다. 그나마 마일드하지만 저에게는 어떤 범주를 이렇게 딱 건강 하는 게 또 저는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는 이제 부자가 되려고 요즘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단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심으로 행복의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은 수단인 것이지 우리가 더 중요한 건 건강과 가족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경제학 분야에서 이제 또는 뭐 사업적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은 말씀에서 항상 자본이나 돈이 없이는 이야기가 잘 안 흘러가기는 하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돈 버는데 관심을 좀 덜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솔직히 좀 필사서 자체에 대해서 이어지는 생각들은 진짜 없었어요. 정말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멘트를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요. 느껴지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오늘 필사서 다 쓰면서. 근데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 어제 여자친구랑 이제 제가 퇴근을 하고 와서 어디 갔어 버나뎃이라는 이제 영화를 알게 돼서 같이 보자라고 해서 같이 좀 보았습니다. 뭐 여자친구가 말하길 뭐 제 취향은 별로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장르는 보면 거진 액션 뭐 그쵸, 액션이나 뭐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네, 뭐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액션 쪽이 되게 많고 뭐 범죄 스릴러는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죠. 뭐 판타지 뭐 이쪽 어쨌든 액션이 나오는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여자친구는 이제 인간 삶에 사는 어떤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좀 별 취향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좀 그럴 것 같았는데 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요즘 여자친구랑 서로의 어떤 취향이 있는 영화들을 보면서 좀 섞여가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수용을 하고 있게 된 거죠. 저도 이제 고집을 좀 덜 부리는 건지 뭐 어쨌든. 근데 어디 가서 보나셋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밌게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위트 있고 재밌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나뎃이라는 어떤 주인공의 어떤 현재 상태와 그녀가 그렇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녀의 어떤 과거 이야기들, 그녀가 살아온 자체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녀가 뭐 보여주는 바뀌는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뀐다는 말도 맞지만 되찾는다라는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녀가 원래 했었던 어떤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여자친구와 연애를 처음 할 때는 저는 되게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불안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원래 불안이 많은 성향인데 뭐 살아오면서 인간에 대한 그리고 또 관계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어떤 관계, 신뢰의 문제로 좀 다툰 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어떤 불안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좀, 어, 감정적으로 대화가 끌고 가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서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아무리 생각해도 항상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여자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감사하게 느낀다. 내가 어떤 관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곳에서 오는 안정감을 당신으로부터 참 얻게 됐고, 알게 됐고, 얻게 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매일매일 더 안정감을 얻고 있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어떤 주인공과 주인공의 가족, 버나뎃과 버나뎃의 가족이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가족과 상호간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졌을 때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조금 혼선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대립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버나뎃이 잘못한 것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 엘진이라고, 버나뎃 여성인데 그 어머니죠. 어머니인 거죠. 딸이 있고, 그래서 3인 가족 구성인데 그 남편 되는 엘진이라는 캐릭터가 뭐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노력한 걸로 느껴져요. 근데 이제 어 남자로서 되게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라는 의식에 되게 강해지기 마련이라서 저도 그 엘진이란 캐릭터가 너무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이 버나뎃이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뭐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뭐 처방받는 약이 막 사람 뭐 진정시키는, 완전히 진정제 같은, 수면제나 뭐 어떤 신경 안정제 이상을 지나서 이제 완전히 진정을 완전 시켜버리는 그런 약까지, 워낙 극심한 불안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는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약사가 엄청나게 막 다양한 심각한 부작용들을 얘기하고, 뭐 그 부작용 중 가장 메이저한 부작용은 증상이 영구적일 수 있다 그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약을 처방을 받으러 가니까 되게 힘들어한 거죠.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엘진이라는 남편이 이제 그 프로바이드를 해야 된다는, 가족을 프로바이드 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도 남자로서 그러는 거에 막 되게 그 집중하게 됐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래 가려던 유학길이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한국에, 포기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지 않고, 그쵸, 제가 선택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여자친구가 있기로 하면 선택을 하면서 당장의 어떤 수입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조금 어떤 계획된 수익이 있을 만한 미래를 위해서 스텝을 밟고 있는 게 아니니까 되게 인세큐어해졌다는 거죠. 예, 그 불안해하고 그랬는 그렇죠. 불안해하고 이제 조금 혼란스럽고 그랬는데, 그러기 때문에 좀 그 남편의 입장이 되게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어 이제 결국에는 가족을 위한 선택을,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로 이 버나뎃은 자신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어떤 불안 증세나 이런 게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고, 또 엘진도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이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을 위한 길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랑 똑같지. 저희네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야, 공부해라, 뭐 아니면 뭐 해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입장만 달라진 거죠. 우리의 입장이 남편이었을 수도 있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 자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 가서 뭐 업무하는데 상사 또는 후배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잘 돌이켜봤을 때 그건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한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 필요한 걸 해주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대화를 잘해야 된다는 게 이런, 그러니까 나는 너무 열심히 노력을 했어. 이게 엘진이라는 남편도 정말 나름대로 노력하고 진실되게 막 여러 사람들한테 구하고 뭐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할지 막 노력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버나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버나뎃을 찾아온 오랜 친구
버나데시 막 얘기를 해내면서 쏟아내면서 오히려 방향성을 찾아가. 오히려. 근데 그런 사람이 물론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 가족이 그런 존재가 되어준다면 정말 정말 좋은 가족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볼 줄도 알고 또 상대방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분명히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런 거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쳐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비쳤을 때 상대방이 들어줘야 그 상대방이 나에게 신뢰를 주는 상대가 아닌가. 결국 그런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관계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어디 갔어 버나데시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패스하는 도끼다에서 너무 돈을 쫓지 말고 가정의 건강과 본인의 건강을 잘 챙겨라. 건강의 의미를 그렇게 둘 다 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떤 말 그대로 건강도 있고 가정에서의 화목함을 또 이제 그런 가정 내 건강, 가족 건강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본 어디 갔어 버나뎃이라는 영화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는지는 저도 아마 시간이 좀 프로세스가 더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각 캐릭터 개개인의 주요한 캐릭터 개개인들의 마음이 이전보다 조금 더 공감 이해가 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제 스스로 여자친구를 만나고 얼마나 내 삶이 이렇게 변해 왔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간은 사람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파트너 또는 뭐 반려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 옆에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죠. 그쵸? 좋은 사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취업할 때, 어디 뭐 직장에 취업할 때 좋은 인재를 뽑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원해. 근데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려면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모두가 준비된 사람을 원하니 모두가 경력직을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입은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두 멋진 어떤 이성을 만나고 그들과 멋진 어떤 경험과 사랑을 하길 원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고 나부터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잘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들도 좋은 사람인 거고, 내가 잘해줬는데 그거를 뭐 업신 여기거나 당연히 여기거나 하면은 그만큼 그 사람은 뭐 그렇게 곁에 두고 싶지는 않게 되는 거죠. 뭐 인간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지만 뭐 저도 뭐 아가페적인 어떤 사랑을 솔직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인간이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음, 좀 그냥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고 먼저 뭔가 저는 어프로치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어프로치를 차라리 먼저 하고 그냥 특히나 그냥 저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하자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어려서부터 좀 독특한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래서 주변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면은 살기 힘들었달까? 그래서 적당히 많이 무시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게 나중에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뭐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면 조금 어프로치를 그냥 가감없이 좀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솔직한 것과 무례한 거는 생각보다 이제 그 선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솔직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저 사람이 문제지 라고 얘기하는 건 전 되게 무례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도 혹시 내가 문제가 있나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막 수십 수백 가지 이런 거 문제 있다 막 얘기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그래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많이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존중과 배려를 하게 된다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항상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좀 그런 것 때문에 할 때는 말은 하지만 좀 무례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뭐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심성에서 하다가 잠깐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맥을 놓쳐버렸네요. 뭐 어쨌든 네, 좀 무례하지 않고 좀 어프로치를 먼저 하고 그러는 게 좀 저한테는 좀 남들보다는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용기를 얻는데 저는 조금 다른 분보다는 좀 쉬웠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용기를 가지고 먼저 어프로치하고 그 속에 이제 솔직함을 가면으로 무례하게 굴진 말고 딱 솔직한 정도로 예의 바르게 어프로치하는 어떤 그 테크닉을 계속 좀 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올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기회들도 좀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예의 바르게 무례하지 않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어떤 걸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제 주변의 것들을, 제 주변의 사람들을. 어, 결국 제 주변의 분들이 마음을 좋게 써주시는 게 제 인생도 편하게 되거든요. 어, 어제 법륜스님이 얘기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저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가 그렇게 꼭 저를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어떤 문제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절대 단시간 안에 어떤 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어떤 사람과의 소통에서 어떤 거를 바꾸고 싶어 한다면 단순간에 바뀌는 건 그거는 기적이고 단 하나를 바꾸려 해도 진짜 짧게는 몇 달에서 몇 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제 주변의 것들을 점차 이렇게 좋은 영향력으로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좀 그렇게 해보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뭐 필사 내용은 많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뭐 행복이라는 것과 저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의 행복에 집중을 하려고 이 필사 컨텐츠를 하는 거에 프레셔를 가장 안 받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어,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내용에 집중하지 않기, 제목에 신경 쓰지 않기,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주기성에 매일매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강제성에서 멀어지기,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 뭐 그런 쪽으로 계속 편안하지만 지속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지속하려면 이러이러이러한 어떤 스탠다드와 크라이테리온을 굉장히 맞춰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변 분들과 잘 소통해 보시고 혹은 본인 스스로 잘 생각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작은 것부터 내려놔 봤을 때 시간을 두고 본인을 좀 더 챙겨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결국에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하고 그래야 내 인생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바라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기도 해야 되는 거죠. 나야 자기 희생적인 어떤 그것이 지속하기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해야 될 때 하는 거지. 평소에는 저 자신도 굉장히 잘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 거 많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 분도 챙기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 웃을 수 있는 어떤 뭐 제 주변에 어떤 커뮤니티라고도 얘기하기 어려워. 제 주변부터 이렇게 한번 마음을 한번 먼저 어프로치하고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오늘 하루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더운데, 아직도 더운데, 뭐 다시 또 장마의 기운이 온다고 하는데,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이번 여름도 잘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청고마비의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서윤이었습니다.